안녕하세요. 엑셀의 신 저자 신쌤입니다. 오늘은 공유 문서를 사용할 때 특정 목록에 있는 문자들만 입력을 제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제 파일과 책 정보는 제목 아래 링크된 신컴퍼니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드롭다운이라고 하는 시트를 열어보시면요. 출장 경비 지출 내역서에 관한 예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오른쪽 K열에서부터 N열에 있는 이 목록을 활용해서 꼭 여기에 입력된 대로만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서명은 인사팀에서부터 IT팀까지만, 그리고 지출 내역은 교통비부터 접대비까지만, 이런 식으로 목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첫 번째로 부서를 한번 해볼게요. F6셀에다가 부서명을 쓸 건데, 이때 아무렇게나 쓰지 못하게, 인사팀인데 뭐 예를 들어서 HR팀이라고 쓰게 되면 이게 취업할 때 힘들어지니까 정해진 대로만 쓸 수 있게끔 제한을 할 거거든요. 먼저 F6셀 클릭하셨으면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아이콘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때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설정의 유효성 조건에서 제한 대상이 모든 값으로 되어 있는 거를 선택하셔서 목록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본에 빈칸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직접 쓰셔도 되고요. 또는 해당하는 셀 주소 직접 시트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K7셀부터 K13셀까지 고정돼서 해당 목록의 셀 값만 부서명에 쓸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설명 메시지와 오류 메시지를 적절하게 써주시면 되겠죠. 입력 오류 이런 식으로 쓰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지금 변화된 거 보이시나요? 해당하는 셀 바로 옆에 드롭다운 목록 버튼이 생겼어요. 그래서 직접 쓰셔도 되는데 이제 잘못 쓰게 되면 입력 오류가 뜨죠. 그래서 아예 선택해서 쓸 수 있게 이 목록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셀 주소의 값들이 이렇게 리스트업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자료를 취합할 때 통일된 문서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지출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이 12셀부터 그리고 20셀까지 이 부분을 지금 M열에 있는 지출 내역 리스트 4개만 허용하도록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해당 범위 먼저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아이콘 클릭하고 그 다음에 설정에서 유효성 조건 목록으로 바꾼다고 했죠? 그리고 원본을 클릭하시고 M7셀부터 M10셀까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오류 메시지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대로 쓰시고 확인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셀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모든 셀들, 유효성 검사가 적용이 된 셀들은 이렇게 목록 버튼이 나타나서 목록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예를 들어서 교통비인데 뭐 택시비 이런 식으로 잘못 쓰게 되면 오류가 나타나서 쓸 수 없게 제한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멀티 드롭다운 시트, 두 번째 시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D9셀에 있는 대분류 값이 I4셀부터 L4셀에 있는데 이 대분류 값에 따라서 그 하위 목록 소분류 값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분류 값이 가공식품인데 소분류 값을 고추장으로 쓸 수 없고 이 라면에서부터 훈연식품까지만 쓸 수 있게끔 이중 유효성 검사를 적용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는 대분류에 먼저 정의를 내릴 건데, 우선 대분류는 I4셀부터 L4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까 마찬가지로 D9셀 클릭하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아이콘 클릭하시고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목록으로 가서 원본이 I4부터 L4까지 오류 메시지 써주시면 되고요.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목록 버튼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소분류 값을 우리가 나타낼 건데 그 전에 이름 정의라는 걸 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선 I4셀부터 L13셀까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식 탭에서 정의된 이름 그룹의 선택 영역으로 만들기라는 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선택 영역에서 지금 선택된 영역에서 이름을 정의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이 뭘 기준으로 정의되리냐면 첫 번째 행에 있는 이 첫 행 여기에만 체크를 놓을 거고 왼쪽 열에 있는 거는 의미 없죠. 쇠고기, 돼지고기 이거는 이름 정의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는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요. 되셨나요? 지금은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 보시면 이름이 각각 첫 번째 행에 있는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더블 클릭해 볼게요. 어디가 참조 대상인지 나오고 있죠. 농수축산물 같은 경우는 I5셀부터 I13셀까지 이런 식으로 이름 정의가 자동으로 된 거예요. 자, 일단 취소 눌러볼게요. 닫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소분류를 어떻게 제한을 하느냐. 자, 먼저 소분류 값을 넣을 셀 F9셀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데이터 탭에 가셔서 유효성 검사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설정으로 가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한 대상에서 수식을 넣을 건데요. 우리가 수식을 넣는다고 하면 주로 사용자 지정을 생각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목록을 클릭할 거예요. 그리고 원본에서 어떤 목록이냐면 제가 하는 걸 잘 따라해 주세요. 원본에서 등호를 입력하시고 간접적인이라는 영어인 indirect 이 indirect 함수를 쓸 거예요. 그리고 괄호 열고 뭘 간접적으로 참고할 거냐면 D9셀에 있는 대분류 값을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 원본은 현재 오류 상태인데 계속하겠느냐. 자, 그 이유는 원본에 지금 대분류 값이 선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일단은 예로 눌러주시고요. 오류 값에 대분류 값을 확인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대로 쓰시고 확인. 그 다음에 얘도 계속 오류 상태라는데 일단 확인. 그러고 일단 됐는지 볼게요. 대분류 값에서 가공식품 선택하면 소분류 값에서 네, 가공식품에 관한 라면 그리고 훈연식품까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인다이렉트 함수를 이용해서 목록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한다 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중 유효성 검사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용한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